안녕하세요, 축구저입니다. 2025-26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매치데이 2 갈라타사라이와 리버풀의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리버풀이 시즌 시작한 이후에 7연승을 기록하고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오늘 갈라타사라이 원정까지 패배하면서 7연승 후 2연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경기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패배였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력은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후방 빌드업부터 공수 간격, 선수 개인 폼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경기 하나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에서 살라가 빠졌죠. 요즘 개인 폼이 심각하게 떨어진 살라였기에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오늘 경기 벤치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라는 로테이션 개념으로 빠진 것이 컸겠죠. 살라의 빈자리는 프림퐁이 채우게 되었고 우측 풀백에는 소보슬라이가 위치하면서 약간은 낯선 선발 라인업을 구성한 슬롯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퇴장 징계로 결장한 에키티케도 선발로 나섰고 왼쪽 윙어 자리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비르츠가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갈라타사라이의 라인업 퀄리티였는데 좋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선발 라인업이 시즌 주전 조합이 아니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주전으로 분류되는 이카르디, 사네와 같은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죠. 라인업은 4-3-3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토레이라, 레미나 더블 볼란치에 귄도안이 약간 올라간 4-2-3-1 포메이션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역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당연히 리버풀이 주도할 것이 예상되었고 역시 경기에서도 알리송부터 시작하는 최후방 빌드업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1대1 압박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이 압박을 리버풀은 전혀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토레이라 레미나로 이어지는 갈라타사라이의 수준급 볼란치 자원들이 잘한 것도 맞고 두 선수 모두 워낙 저돌적인 선수들이라 리버풀의 미드필더 자원들이 돌아서기에 부담이 컸던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1차 압박을 풀어내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포백 조합 중 우측인 코나테와 소보슬라이는 전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볼을 뒤로 돌리는 일이 많았으며 결국 반다이크의 킥으로 빌드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경기 내내 갈라타사라이는 좋은 압박을 보여줬고 리버풀은 그 압박을 풀어내지 못했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타사라이의 1대1 압박 시스템이 좋았다고 해도 리버풀이 100% 빌드업에서 실패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원래 리버풀 경기에서 가능했던 빌드업들이 패스미스나 턴오버로 이어지니 자신들의 플레이를 거의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코나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까지 보여주면서 거의 최악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비르치 역시 턴오버, 경합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전혀 뒤집지 못했죠. 게다가 원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흐라벤베르도 오늘 후방 빌드업에서 전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말 나오지 않는 흐라벤의 턴오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슬롯의 리버풀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잘 나오지 않는 날이면 후방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리버풀이 보여준 전술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뻥 뚫린 미드필더 지역이었습니다. 흔히 공수 간격이 넓다고 말할 수 있죠. 그동안 미드필더 간격이 넓은 것이 티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높은 곳에서부터 공격 작업을 시작했던 리버풀의 높은 라인이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후방 빌드업에서 잘 풀어나왔기 때문이겠죠. 이게 아까 말했던 선수들 개인 능력이랑 연결되는 것인데 만약 오늘처럼 후방 빌드업 작업 중 상대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고 흐라벤베르 같은 선수가 직접 볼을 몰고 전진하는 빈도가 낮아진다면 1, 2선과 3선의 간격이 너무나도 멀어집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 보시면 위쪽 선수들은 아예 보이지 않죠. 흐라벤이나 커티스 존스가 볼을 잡고 돌아서더라도 앞쪽으로 연결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흐라벤베르와 커티스 존스에게는 토레이라 레미나라는 저돌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들이박으면서 압박까지 하니 더욱더 패스하긴 힘들어지겠죠. 결국 중원 삭제라는 결과값이 나와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고 3선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할 수 없으니 반다이크의 롱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리버풀의 전방 자원들이 경합에 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니 빌드업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수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코나테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나테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최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수비적인 모습, 경합 등 모든 것을 다 빼고 빌드업 역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코나테에게 볼이 가면 빌드업이 기대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코나테 탓을 하기에는 미안하지만 알리송이 부상당한 시점이 코나테가 어이없는 실수로 볼을 뺏긴 뒤에 1대1 찬스를 내줬고 그 1대1 찬스를 알리송이 선방한 직후에 부상이 나왔거든요. 완벽히 코나테 탓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축구는 팀 스포츠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동안 알리송이 챙겨준 승점이 어마어마하기에 당연히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리송은 주말 리그 경기에 결장한다고 하죠. 리버풀의 전방 자원들은 지구방위대라고 할 만큼 좋은 퀄리티의 자원들을 갖췄지만 후방 라인에서부터 빌드업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앞까지 볼이 전달되지 않는데 전방 자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죠. 비르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싶지만 오늘 비르치는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좋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의 몇 안 되는 찬스를 비르치가 만들어준 것도 맞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비르치가 보여준 좋지 못한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경합이 약하니 볼을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패스도 부정확한 모습이었죠. 물론 오늘 경기 비르치 말고도 모든 선수들이 좋지 않았고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흐라벤베르마저 오늘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풀백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의 주전 풀백 조합이었던 아놀드와 로버트슨 조합은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과 로버트슨의 노세화로 각각 프림퐁 케르케즈라는 리그 베스트 풀백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의 빌드업 구조를 보면 코나테의 부족한 빌드업 역량을 아놀드의 정확한 킥에서 나오는 빌드업 능력으로 커버하였고 좌측은 로버트슨이 변형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 역할과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공격 가담으로 리버풀 공격 작업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우려되었던 점이 아놀드의 공백이었죠. 이 정도로 빌드업에 영향력을 끼치는 풀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측 풀백 자리에 프림퐁이 닭주전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전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소보슬라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부터가 대체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양 풀백이 빌드업에서 강점을 나타내지 못하니 원래는 가려졌던 코나테의 빌드업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리버풀의 공격에는 풀백 지역에서 시원하게 갈라주는 킥이 더해져야 하는데 지난 시즌과 전술 변화는 크지 않으면서 그런 킥이 나오지 않으니 오늘과 같은 후방 빌드업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보슬라이가 킥에 장점이 있다고 해도 우측 풀백이 주 포지션은 아닌 선수니까요.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 슬롯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비판이 아니라면 저 또한 슬롯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 부임 첫 해에 영입에 가까운 이적 시장을 보내고 리그 우승을 시킨 점은 무조건 인정할 부분이죠.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 승점 차가 벌어지자 경기력은 수직 하강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우승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번 시즌 초반 꾸역승으로 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선두를 굳건히 했을 때도 일부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경기력만 따지면 그 정도로 연승할 만큼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 경기력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따내고 있었기 때문에 슬롯은 비판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팰리스에게 시즌 첫 패를 당했고 오늘 챔피언스리그 갈라타사라이에게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스멀스멀 기어나오던 비판들이 터질 시점이라는 거죠. 그동안 슬롯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보수적인 선수 기용, 살라가 폼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선발에서 제외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또한 템포를 계속해서 높이는 전술이 아닌 템포를 죽이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운영하는 것도 있죠. 이것 또한 이번 경기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니 전혀 템포를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리적인 운영에서 클롭과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고 최근 성적이 좋지 않으니 그동안 압박 스탠스가 높고 템포 높은 축구를 수년간 즐겨왔던 리버풀 팬들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리버풀은 전술적인 수정이 필요한 곳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지금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 악화되겠죠. 리버풀이 이번 경기까지 2연패를 당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시험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 첼시 원정을 시작으로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게다가 A매치 주간 이후에는 2-3일 간격의 빡빡한 경기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리버풀이 분위기 반전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번 시즌 리버풀의 성적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슬롯 감독도 비르츠도 대부분의 선수들도 과도한 비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었고 선발 라인업만 따져보더라도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이 바뀐 상태입니다. 선수들도 감독도 사람인지라 적응기가 필요할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적응기의 마지노선은 이번 A매치 주간입니다. 앞선 7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승점을 벌어둔 리버풀이지만 이어지는 7경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다면 리그 우승 경쟁,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 모두 장담하기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이번 첼시전이 정말 중요해진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